안녕하십니까. 제14장 선택적 한목적 아동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론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한목적이란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도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며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지나친 부끄러움, 강박, 그리고 분노 발작, 사회적인 위축, 통제나 반항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증상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나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래 놀림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정상적인 언어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불안장애나 정신지체나 그리고 이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아동기에 흔히 진단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효과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요. 진단 중에 가장 효과가 늦고 또 중학생이나 또 아니면 치료 기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서 또 하나는 친밀한 사람들이나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낯설다거나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는 경직되고 소통하기 힘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담 기법으로는 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한 사례에 이제 여러 명의 어떤 상담자가 개입해서 그 상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상담자가 상담실에서 가족과 직접 만나서 면대면 상담을 하고요. 나머지 상담자는 일반경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면담 장면을 관찰하고 인터폰으로 상담 과정에 개입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단기가족 상담은 일주일 간격으로 12회 이내의 면담을 개혁하는 건데요. 이것은 면담 전 단계, 면담 단계, 그리고 뒤에 다시 넘어가서 휴지 단계, 개입 단계, 면담 단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담 전 단계는 첫 회기를 이제 살펴보면 가족의 어떤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기 이후에는 문제를 정리하고 면담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이것은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담 단계에서는 이 한 명 또는 두 명의 상담자가 가족과 만나서 면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상담 목표를 수립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가족 체계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합의된 상담 목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들은 상담이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은 인터폰을 통해서 나머지 상담자들은 그렇게 상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한 45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상담 기법에서 단기가족 상담일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12회 이내의 면담을 한다고 했죠. 이럴 때 휴지 단계 그리고 개입, 면담 후 단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휴지 단계일 때는 가족과 만나는 상담자가 면담을 잠시 중지하고 관찰실로 들어가서 다른 상담자들과 함께 앞으로 개입할 내용이나 방법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입할 때는 치료팀과 의논이 끝난 상담자가 면접실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치료팀과 논의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요. 또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나 지시를 포함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담 후 단계에서는 이 치료팀이 다시 모여서 가족에게 제시한 과제나 또 그 가족 반응을 중심으로 그날의 어떤 상담 과정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어떤 상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기 그 가족 상담일 경우에는 휴지 단계, 개입, 면담 단계 이런 것들이 소요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351페이지에 있는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 14장에는 이렇게 상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누겠지만 15장, 16장, 17장, 18장에 있는 사례들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앞에 개요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사례에 대해서 읽어보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제 대상자는 동역이고요. 8세대였습니다. 아동. 그리고 가족사항에서는 부모와 형이 있고요. 동석이는 13세입니다. 형은. 동혁이는 2년 전부터 차츰 말을 하지 않고 현재는 예, 아니요 이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한묵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사 왔고요. 형제와의 어떤 경쟁에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동혁이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형은 반항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으나 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형제의 어떤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데서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가 관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였고요. 이 가족의 경우는 상담자는 형제들이 게임이나 또 가족 조각 기법,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표면화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의 부자연스러운 어떤 양육 태도가 자신들의 원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계도 등으로 이렇게 원가족의 문제가 현재의 어려움에 연관되었음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상담 기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혁인의 이제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원만하고 자상한 편이고요.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며 화를 내거나 때려서 아이들을 양육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또 깔끔한 편이며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에는 굉장히 헌신적이지만 심하게 어떤 체벌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하지만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버지를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시댁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현재는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 동석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케아라고 덜렁거리고 인내심이 없고요. 산만하고 반항적입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생 동혁이와 비교되어 자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시샘이 많고 또 동혁이가 태어났을 때 동생의 이불조차 못 갈게 할 정도로 동혁이는 유아기 때 거의 방치되다시피 혼자서 컸습니다. 그러면 동혁이는 어떤 성격을 가진 소유자인가 하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경쟁의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형제 관계 또한 지나칠 정도로 경쟁적이고요. 최근에는 형에게 먼저 시비도 걸고 또 절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선택적 한목적 정상을 보였고요. 결국 유치원도 그만두게 되고 또 사촌과 옆집 아이와의 어느 정도 말은 하지만은 친구들과 놀기는 또 잘 놀았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서 말대꾸를 하거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스스로 사귀거나 말을 놓지는 않아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요. 비교적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하는 편입니다. 상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단기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회기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적 한목증 때문에 상담 기간에 오긴 왔으나 형제들의 어떤 심한 다툼이 주 호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 개선을 상담 목표로 일단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형제 간의 이 심한 다툼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 요인에 대해서 탐색을 하였고요. 또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현상과 그리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혁이가 한목증의 증세가 심해진 1년 전부터 형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고 동혁이를 지나치게 편애하는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부모가 없을 때 형과 동혁이가 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서 오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회기 때는 전회기 과제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1회기 때의 과제를 확인했다는 거죠. 과제를 주는 것은 항상 과제에 대한 다음 회기 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의 어떤 과제를 아버지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아버지는 동혁이가 위험을 느낄 만큼 바짝 다가가서 말할 것을 강요하였고 어머니는 동혁이를 답변하여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실용화 요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담자는 TV 채널 때문에 다투는 장면을 실행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실행화는 어떤 의미냐면 특정 상황을 가족이 구체적인 행동을 재현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담 장면에서 고착된 어떤 가족의 상호작용을 변화하고 또 새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방법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회기 때도 과제를 주었는데요. 부모는 형의 어떤 관심이나 강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굉장히 많이 보였고 동혁이를 악이라고 그래서 편애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리고 과잉 보호하였고요.
가족 과제로부터 두 아이의 TV 채널을 요일마다 번갈아 녹화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3회기 때는 게임을 도입하였고요. 동역의 언어적 표현 부담을 덜고 또 가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 변경에는 경쟁적인 게임을 두 아이가 협동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게임의 형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치료적 개입을 결정하는 데는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동혁이와 형은 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악되었고요. 자녀의 하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기 때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아이들이 협동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주제나 또한 어머니가 그 보인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할 때 간섭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지시의 중대성을 어머니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기를 살펴볼게요. 사회기는 일상 면담 진행 중에 부모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단계에서 아이들을 배제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불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부모 교육적인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형의 거짓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기는요. 사회 상담자의 어떤 조언에 따라서 체벌 방법을 바꿨고요.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전히 강압적인 어떤 부모의 태도와 동료의 의견을 형에게 강요하였는데요. 과제를 5회기 때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아이에게 블로그로 작품을 만들게 하고 가족 모두가 작품에 대해 잘된 점을 지적하게 하는 그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과제 수행 후에 부모들은 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었고요. 이 과제로 상담에만 쓰이지 않고 실생활에서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찾는 데에 대해서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실생활에서 연결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6회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회기 때는 부모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은 동료기와 부당한 태도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단점을 트집 잡아서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형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또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유연해진 반면에 또 어머니는 방관자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혁이가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아서 중간평가의 도구로 가족 조각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조각 기법 배우셨죠? 가족 조각 기법은 가족이 가진 어떤 일상생활의 한 장면이나 가족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각으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결과로 형제는 경쟁의식이 남아있고 또 아버지에게 밀착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심리적 소외감과 그러나 그러한 심리적 소외감을 어머니는 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이 기법 속에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아이들이 고자질할 때 부모가 각자 상대방의 대응 방식을 관찰해서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회기 때 6회기의 과제를 확인하였는데요. 아빠에게 실수 없이 고자질을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동석이의 마음은 동혁이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동혁이에게 더욱 괴롭힘을 당하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다고 동석이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싸움은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8회 면담 시 부모만의 면담으로 지금까지 어머니가 보인 매사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8회기 때 면담 초반부에 어머니가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육사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참았던 자신의 어떤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기 때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무조건 참아왔던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미칠 것이라고 자신이 이제 자각하게 되었는지, 예, 그리고 그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9회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회기 때는 우연히 부부싸움을 이제 알아본 결과 부부의 역동에서 남편이 화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화난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요. 결국 지친 남편이 사과를 하게 되고 납득하지 못한 어떤 사과에 남편은 화가 난다라는 도식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끓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어머니는 이제 자진해서 형도 아이 취급해야겠다는 해결 방안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발달 연령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10회기는 아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종이에 적게 하였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각각 적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 4명이 가족이 이렇게 적게 한 그 결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상담자는 동혁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선택중 그 한목정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을 자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과정에서. 그리고 과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을 실행하도록 부모가 조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 가족 안의 어떤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 상담을 진행한 거죠. 예전에는 동혁이 같은 것은 이제 엄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부모가 그 과정 안에서 조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11회기 때는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족 모두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의 높은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모는 두 아이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또 형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애를 썼고 또 동혁이도 혼자서 학교나 학원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추후 면담에서 동혁의 선택적 한목적 증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졌고 평가하였습니다. 아동의 선택적 한목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혁이가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 아동 가족이 변화되는 과정을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구 행동을 줄이는 데는 상황소구와 개인소구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소구는 그 아이가 말하는 어떤 특정 장소나 상황 있죠. 그것을 이렇게 잘 한다라고 칭찬과 어떤 보상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행동을 강화한 것을 함구 행동을 보이는 어떤 장소가 있겠죠. 특정 장소. 그런 곳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을 상황 소구라고 하고요. 개인 소구는 아이가 말을 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점점 이제 더 많은 장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함구 행동이 부각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지적이나 처벌이나 비난이나 또 억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고요. 아이가 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선택적 한목적에 대한 가족 상담 안에서도 과제로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